우리나라의 제빵 시장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 연평균 15.5%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만큼 사람들이 빵을 많이 찾고 있다. 과거 특별한 날에만 먹던 빵.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친근한 먹을거리가 되었다. 식사 대용으로도 가끔 저는 빵을 먹고요. 바게트나 빵 중에서 모카빵을 자주 먹어요. 급하게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간단히 끼니 때우기 위해 먹어요. 그러니까 밥 대신 먹기로도 좋고 뭔가 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맛이 여러 가지. 그래서 밥보단 빵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제빵사들의 고민도 많아졌다. 누가 먹어도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다는 고민이 그중에서도 가장 크다. 40년 넘게 빵을 만들어온 김영모 기능인도 마찬가지다.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네. 티라미수 짤 때 붓질을 완전히 눕혀가지고 더 조밀하게 짜줘야지. 이거 지금 모양이 너무 아니잖아. 조밀하게 짜서 우열을 가득 채워줘야지. 이게 너무 엉성하게 무슨 뭐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짜놨잖아. 네. 지금 오늘따라 이게 지금 티라미수가 영 좀 잘못 짜졌어. 이 케이크 이거 올려라. 이게 모양이 싼 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쁘지가 않아서 그냥 다시 걷어내고 다시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썰어주면 이미 진열대에 올라간 빵일지라도 그의 눈에 허점이 보이면 다시 내려지는 일이 허다하다. 사람들에게 완벽한 빵만 선보인다는 그의 원칙 때문이다. 이런 깐깐함이 지금의 김영모를 만든 비결이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제빵 공장은 이미 하루가 시작됐다. 매일 아침마다 간 만들어진 신선한 빵을 선보인다는 것이 김영모 기능인의 원칙. 그 때문에 공장은 이 시간이 제일 분주하다. 빵은 재료 배합을 시작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모든 재료는 저울에 달아 양을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량한다. 늘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밀가루 반죽 덩어리는 발효라는 숙성 과정을 몇 차례 거친다. 이 역시 일정한 빵 맛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온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통제한다. 발효가 끝나면 손으로 모양을 잡거나 모양 틀에 넣어 오븐에 굽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빵이 탄생하는데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오트밀이 빵 표면에 가득,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오트밀 빵을 비롯해 울퉁불퉁 갈라진 표면 때문에 못난이 빵이라고도 불리는 곰보빵, 끓는 물에 한 번 익힌 후 오븐에 구워 만드는 베이글, 연유 크림이 듬뿍 들어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연유빵, 밀가루 반죽 사이에 버터를 넣어 얇게 겹겹이 겹을 낸 페이스트리빵, 설탕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 주식용으로 많이 찾는 식빵까지. 특히 식빵은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빵이다. 이게 지금 허나 식빵을 살펴보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반죽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다시 해라. 이거. 볼륨감도 우선은 적고 그 색이 제대로 나지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배합이 잘못됩니다. 다른 빵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는 기능인. 발효 타임이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확실하게 부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저 성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일로 가져와 봐라. 빵을 그 저기 발효가 다 된 상태에서 빵을 만져버리면은 이거 되나? 안 되지. 덜 된 상태에서 이걸 만져야지. 발효가 다 된 상태에서 만져가지고 집어여면은 다 저거 왜 만졌냐고. 그냥 구워야지. 다 죽은 걸 빵을 갖다 집어여면은 되느냐고. 어? 이것만 열어. 지금 이것도 그의 말 한마디에 버려지는 빵들.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빵을 살피고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게 이 제빵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은 똑같은 배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맛의 빵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죠. 미련스럽기까지 한 기능인의 고집. 가끔 직원들은 볼멘 소리를 내뱉기도 한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건 이 사소함이 빵 맛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빵을 그냥 뭐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뭐 이스트만 섞어가지고 대면 뭐 저기 만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미생물,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미생물을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빵은 과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주물러서 내는 그런 빵이 아니다는 거죠. 밀가루를 반죽하여 두면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효모가 반죽 속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고 가스를 만들어내면서 반죽이 팽창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바로 발효다. 중종에 해당되는 거고, 요런 게 지금 플리시. 빵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은 바로 이 발효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데, 어떤 효모를 사용하여 어떻게 발효했느냐에 따라 빵의 식감이 달라지는 만큼 제빵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배출돼 반죽 자체에 커다란 공기구멍이 생성되는 풀리시 반죽과 상대적으로 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스펀지처럼 작고 오밀조밀하게 공기구멍이 생성된 중종 반죽. 각각의 반죽으로 빵을 구우면 완성된 빵의 단면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게트 종류는 중간에 속에 기공이 커요. 기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래시 종을 만들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종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지만 그 속에 기공이 또 너무 커버리면 빵의 식감이 또 그 바게트하고 또 틀려서 또 조금 하드 계열 빵 중에서도 건강빵 종류는 좀 이 식감이 좀 무거워야 되는데, 그런 빵을 만들 때는 수분이 좀 작게 들어가는 이런 중종 스타일, 그런 종류를 쓰고요. 빵이 살아있는 효모균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이에요. 굽기 전까지는 만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정성을 들인 만큼 제대로 된 빵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이제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재료의 배합과 손맛을 넘어 살아있는 미생물을 다뤄 맛을 내는 만큼 기능인이 빵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이 발효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그 보글보글 이렇게 지금 발효가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기능인이 택한 건 자연 발효법이다. 재료를 배합하여 상온에 방치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침투해 자연스럽게 반죽이 발효되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유산균 발효인데요. 지금 이제 밀가루하고 이제 호밀가루, 그 다음에 몰트라는 그런 이 당이 있는데요. 그 당하고 이어서 소량의 당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겁니다. 발효를 시켜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매일 16시간씩 리프레션을 시켜서
이걸 사용을 해서 빵 반죽을 치고 있는 거죠. 오랜 발효 시간만큼 미생물이 풍부해져 빵의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린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발효법이 전무했던지라 기본적인 발효 온도, 시간조차 찾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회는 우연한 곳에서 찾아왔다. 유럽 연수를 갔다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아주 고소한 그런 빵 냄새가 나서 그 빵 냄새를 따라서 갔던 곳이 아주 작은 빵집이었어요. 그 빵의 풍미가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견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도대체 만나주지를 않아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3번이나 더 그 제과점을 찾아갔습니다. 지독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하면서 나와서 보고 서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저한테 모든 걸 마음을 열고 공장도 보여주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배운 자연 발효법을 한국에 들여와 다시 실행한 기능인. 외국에서 자연 발효를 할 때 사용하는 균을 들여와 발효를 하고 빵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모조리 실패였다.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변종이 돼가는 것을 느꼈어요. 변종이라는 거는 결국 가서는 부패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과정 중에 하나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다시 균을 들여와 빵을 만들었지만 결과는 또 실패였다. 국내에서 유산균에 대해 오래 연구한 교수와 함께 자연 발효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관리에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 나라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와 토양이 유럽과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균이 변종한 것이다. 외국에서 들여온 종이 아닌 한국 고유의 발효종을 만들기 시작한 기능인. 이 방법은 적중했고 프랑스에서 자연 발효법을 배워온 지 3년 만에 한국에서도 자연 발효법으로 빵을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김영모 기능인의 발효기술 개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스트 대신 사과나 건포도와 같은 과일을 발효시켜 빵을 만드는 방법을 정립하기도 했다. 여기 건포도 발효종이라고 천연 발효종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사람 손을 그쳐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조금만 사람이 만들어줘서 만든 천연 발효종 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포도 발효종은 건포도와 설탕, 30도의 물을 고루 섞어 약 25도의 온도에서 7일 정도 발효시켜 만든다. 일반 제빵 방법에 비해 시간도 품도 많이 들지만 이런 방법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먹고 나서 빵을 먹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더부룩함을 느낀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그런 걸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요. 건포도 발효종은 향과 맛 때문에 주로 건포도를 재료로 하는 빵에 사용된다. 발효종이 완성되면 배합비에 따라 정확하게 재료를 계량. 건포도 발효종 역시 발효액만 걸러 계량 후 정량의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의 온도를 재는 것은 필수. 반죽 온도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거로 되는 거예요. 이후 계량된 재료를 반죽기에 넣어 고루 섞는다. 반죽 시간이 길어지면 밀가루 반죽이 탄력을 잃어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보통 최적의 반죽 상태는 글루텐이 100% 가까이 형성된 상태로 이는 반죽을 얇게 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물망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저희들 원하는 상태의 글루텐 상태가 다 잡힌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문이 찍힐 정도로 보일 정도. 반죽이 끝나면 건포도와 말린 과일, 아몬드를 넣어 가볍게 섞은 후 발효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온 발효법을 고집한다. 장기간 동안 숙성되는 저온 발효빵은 일반 발효에 비해 효모가 증가하여 영양은 물론 소화도 잘 돼 많은 양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 시간 이상 반죽을 숙성시킨 후 틀에 넣어 모양을 잡는다. 이후 발효기에 넣어 또 한 번 발효 과정을 거친다. 성형하고 나면은 다시 반죽이 또 죽잖아요. 그걸 다시 조금 더 키워주는 거예요, 발효실에서. 몇 번에 걸친 발효 과정이 끝나면 미리 예열한 오븐에 굽는다. 이렇게 완성된 빵의 이름은 슈틀렌. 독일식 과일 케이크로도 유명한 슈틀렌은 발효된 밀가루의 풍미와 말린 과일, 건포도가 어우러져 달콤하고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바로 먹는 것보다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1cm 정도로 얇게 썰어서 먹어야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슈거 파우더에 하얗게 덮인 모양이 마치 보자기에 쌓인 예수의 형상과 닮았다 하여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사랑받는 슈틀렌. 이렇게 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기능이는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해야 좋은 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항상 모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정확한 그런 시간과 온도와 환경과 설비와 이런 것들이 모두 골고루 갖춰져야만이 정말 좋은 빵들이 만들어져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되고 또 발효도 일정한 그 온도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을 해야 되고 또 굽는 것도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굽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아지는 게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특별한 게 무슨 정성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언제 먹어도 한결같은 빵을 만들기 위해 기능이는 재료의 배합비와 발효 온도, 굽는 시간을 모두 정리하여 체계화했다. 이렇게 배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32개용 배합이 또 이렇게 40개 할 때도 있고 반죽 온도는 26도, 발효는 1차 발효는 30분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기록을 정리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다른 거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아주 중요한 배합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배합 같은 거는 등 돌아서 혼자 달았어요. 등놈으로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래 했죠. 당시만 해도 손대중, 눈대중으로 재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합비를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든 배합비와 레시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기술이 돌고 돌아야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 발전된 기술이 나온다는 일념 때문이다.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을 또 이런 발효종들을 이렇게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공부를 하는 그런 후배들도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정말 우리 제과가 앞으로 그 동네 빵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윈도 베이커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런
자기만의 그런 개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을 능가하는 제빵사가 나오길 바란다는 기능인. 자, 다시 한번. 너무 벌려져 그랬잖아. 밀 모양이 돼야 되는데 몇 번 잘라? 후배 기능인들을 통해 더 좋은 빵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단다. 옳지. 동네 어른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좋은 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좋은 빵집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가 가장 기쁘죠.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고요. 맛을 소중히, 사람을 소중히, 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런 영양소가 있는 그런 빵들, 건강한 빵들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제빵법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이 빵을 먹게 될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김영모 기능인. 자신이 만든 빵이 한 사람의 몸을 채운다는 생각을 하면 재료 하나, 손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단다. 빵 앞에서는 절대 타협을 모르는 그의 고집과 집념을 응원한다.